자, 우리 융합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음악적 감정의 윤리적 영향과 즐거움에 대한 그런 지문이에요. 음악, 그쵸? 음악이 우리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감정과 또 무슨 관계가 있고, 그쵸?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지문입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을 봐주시면은 이 글은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리고 플라톤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명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세 명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견해를 이제 여기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피타고라스 학파는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가져다주는 감정적인 영향력을 중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악이 윤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을 구체화한 게 이제 플라톤인데 플라톤은 음악의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 주목을 했고 그 다음 음악의 도덕적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계속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론을 나름대로 구체화하긴 했지만 좀 차이점은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 인간에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카타르시스라는 건 뭔가 감정이 정화되는 그러한 작용을 의미하잖아요. 깨끗해지는 뭔가 쾌감을 느끼는 그쵸? 그러한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그런 것들을 중시하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러한 세 가지 이러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들 즉 이와 같은 음악과 감정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음악과 음악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 의의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내용을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구조를 보면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견해 그래서 이 세 명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견해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나중에 서양 음악의 발전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바로크 시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감정은 역사적으로 음악에 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 여겨졌습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논의는 표현과 환기라는 이중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대요. 그러니까 직접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불러오느냐 그 정도 이중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음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측면과 아니면 그냥 듣는 이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쵸? 그 두 가지 측면으로서 주목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 예술은 일종의 모방이었고 모방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음악이라는 게 하나의 감정을 모방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이 문단부터 해서 그 세 명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1문단까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던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문단. 세계의 본질을 수에서 찾았던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의 정의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수에서 찾았대요.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모든 문물의 영혼이 스스로의 죄로 인해 신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려면 이러한 신체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계속 훈련하고 정화,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가져다주는 감정적 영향력에
감정에 주목을 했대요. 그래서 좋은 음악은 듣는 이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고 나쁜 음악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음악을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는 본원적인 활동, 인간 영혼의 내적인 특성인 감정과 성격을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여긴 거예요. 간주한 거예요.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모방하는 것처럼 음악도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따라하듯이 음악도 인간의 감정에 뭐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처럼 피타고라스의 학파는 음악이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하였고 이를 통해 윤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쵸? 선생님이 지금 연두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거는 사용설명서에서 이 피타고라스 학파, 물론 이 문단이 전체적으로 피타고라스 학파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이제 좀 더 피타고라스의 학파의 견해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이제 사용설명서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으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2문단은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견해예요. 이런 식으로 각 문단마다 이 철학자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문단 가볼게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론이 구체화된 건 플라톤에 의해서였다. 플라톤은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음악의 감정적 성격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음악을 즐거움의 측면에서 주목하기보다는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음악이 제공하는 감정적인 흥분은 인간의 도덕적 성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고 그가 주장한 이상국가에서는 체육과 더불어 음악 교육이라는 걸 강조를 했대요. 그쵸? 체육과 음악 교육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가장 좋은 선율은 영혼이나 육체의 덕 또는 덕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선한 것.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노래와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아니라 단지 즐거움이 아니라 참된 덕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러나 플라톤은 음악의 도덕적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위에 줄에 나왔던 거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음악이 제공하는 감정적 흥분은 인간의 도덕적 성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밑에 플라톤은 음악의 도덕적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타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한 건 뭐예요? 음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체크. 가령 예를 들어 슬픈 음계의 음악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는 것이며 규제할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또 복잡한 음계를 갖는 리라의 발명가들이나 기묘한 화음을 내는 그러한 현악기 제작자 연주자는 이상국가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 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런 슬픈 음계의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복잡한 음계를 갖는 리라라든지 아니면 기묘한 화음을 내는 현악기 관련된 이러한 그러니까 현악기 같은 그러한 악기는 기묘한 화음을 내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기묘한 화음이나 복잡한 음계 뭐 아니면 슬픈 음계 이런 거에 대해서 요것도 표시해놔. 슬픈 음계, 복잡한 음계, 그 다음 기묘한 화음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인간의 감정을 타락시킬 수도 있는 조금 부작용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니까 이런 음악들을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음악이나 아니면 이런 걸 발명하는 혹은 제작자 연주자들을 이 이상국가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문단은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인 거예요. 그쵸? 자, 4문단 가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번째 철학자입니다.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술과 감정의 문제에 접근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모방하는 대상은 인간의 성격과 감정이며 이를 모방한 예술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음악을 통해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경험하는 강렬한 흥분은 매우 훌륭한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 플라톤은 음악이 제공하는 감정적인 흥분은 인간의 도덕적 성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인간의 감정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영향력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을 플라톤은 강조했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이러한 흥분은 매우 훌륭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이성과도 일치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또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예술의 감정적인 정화작용, 즉 깨끗하게 하는 뭔가 해소하는 카타르시스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는 일반적으로 예술의 감상자가 일상세계에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연민과 공포의 감정이 예술 작품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이로부터 해방되고 나아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고통스러운 연민이나 공포의 감정이 그쵸? 예술 작품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이로부터 해방되고 나아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본 거야.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다, 즐거움을 느낀다. 이걸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모방적으로 표현하며 인간의 감정 상태와 유사한 음악을 통해 우리는 우리 내부에 내재한 억압된 감정을 표출한다라고 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슬픈 음악을 경험하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슬픔의 감정이 자극되고 그쵸?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연민과 공포의 감정. 오히려 나에게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을 더 콕콕콕 찌르는 거야. 자극되고 그것이 표출되면서 감정이 오히려 막 어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정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슬픔에서 해방된 예술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이제 막 내가 이별을 했는데 막 이별의 노래를 들으면 막 되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플라톤의 견해로서는 오히려 내가 우울한데 우울한 노래를 듣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우리를 더 타락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견해야, 플라톤은.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내가 힘들고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 오히려 예술 작품을 통해서 혹은 그러한 대상을 통해서 뭔가를 자극시키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이별 노래 들으면 막 슬프기도 하면서도 막 그렇게 막 질질 짜고 보면은 그러한 뭔가 나의 마음에 뭔가 해소되는 부분이 가끔은 생기잖아.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연민이나 공포의 감정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자극함으로써 예술 작품을 통해 자극함으로써 해소된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카타르시스가 없는 음악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음악만이 음악의 본질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정화를 통해 인간이 도덕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카타르시스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입니다. 자, 마지막 5문답. 이와 같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1, 2, 3, 3명을 다 봤어요. 얘네들에 의해 인식된 음악과 감정의 밀접한 관련성은 이후 서양 음악의 발전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뭐 르네상스 시대 혹은 바로크 시대에 이러한 영향들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 르네상스 시대에는 음악의 윤리적인 작용보다는 감정료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특정 화음이나 템포, 음역 등이 특정한 감정을 드러낸다는 음악적 규정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아니면 바로크 시대에는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가 감정이론으로서 체계화되면서 음악 이론의 하나의 획을 긋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문단은 음악과 감정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인식이 서양 음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주제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리를 해보면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견해, 이 3명의 견해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차이, 키워드를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음악 자체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감정과 성격을 표현하는 활동, 그래서 윤리적인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음악이. 플라톤은 즐거움의 측면이 아닌 도덕 윤리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오히려 도덕적 영향이 음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타락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때는 음악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반면에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음악만이 본질에 충실한 거다 해서 감정을 모방적으로 표현한 게 음악이기 때문에 이 음악은 때로는 내부에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그럼으로써 이 감정을 정화, 해소하게끔 해서 우리를 도덕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오묘한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지어서 생각해 주시고 키워드들 위주로 얘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견해는 나중으로 갈수록 서양 음악의 발전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풀이도 제대로 하시고 꼬박꼬박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과제 검사할 때 혼나는 일 없게 해주길 바랄게요. 안녕.